주민 의견 청취입니다. 자, 보세요. 광역계획하고 기본계획 할 때도 주민 의견 청취 있었어요? 광역계획, 기본계획에 주민 의견 청취 있습니까? 있죠. 기공지수 할 때 공이 공청회죠. 공청회에 주민 전문가 의견 청취한다 그랬죠. 그죠?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요. 그럼 도시관리계획은 주민 의견 청취? 역시 해야 됩니다. 자, 봐요. 서초구 원지동에 추모공원 화장정 설치한다. 그러면 그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땅값 오를 거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들어와 버리면 땅값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도시관리계획 위반한다고 그 공청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청회 진행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청회는 안 한다. 그 관리계획은 직접 주민에게 이해한 게 있으니까 공청회는 안 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 동네 주민들 의견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려는 내용을 공고하고 열람시킵니다. 자세한 서류 와서 봐라. 열람을 며칠 이상? 14일 이상. 그리고 이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주민 의견서 있으면,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 내라 이겁니다. 참고할게. 의견서를 낼 수 있어요. 이 열람 기간이 며칠 이상? 14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열람 기간을 14일 안 주고 만약에 10일 만에 열람 기간 끝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의견서 내려고 했는데 기간 끝났더라. 그죠?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전국의 관리계획 열람 기간 전부 14일 이상.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죠? 14일 이상. 그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타당하면 반영해야 되겠죠? 그리고 열람 기간 종료된 날부터 며칠 전에 그동안에 의견서가 들어오면 다 모아가지고 열람 기간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내에 의견서 제출한 데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60일. 이거 45일 그러면 안 되겠죠? 아까 입안 제한 들어왔을 때는 45일, 제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통보했죠? 그건 제한했을 때고. 입안 결정 절차 들어갔을 때 열람은 어때요? 열람 기간 14일 이상, 14일 기간 내에 의견서가 들어오고, 종료된 날부터 60일 내 결과 통보죠. 아까 45일하고 여기 60일을 구별하라 이겁니다. 자, 근데 이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좀 이따 나오지만 국방상 기밀 같은 거, 경미한 변경 같은 거 생략할 수 있다는 건 좀 이따 다시 나오겠습니다. 공청회는 안 해도 주민 의견은 들어야 한다. 방법은 공고, 열람, 의견서 제출. 자,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합니다.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위반하려면 가위반 내용을 서울시의회에 보내가지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관리계획 8가지 모두 다 지방의회는 반드시 다 들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 다음의 사항은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어떤 거요? 지역지구는 관리계획 1번이죠. 구역은 2번이죠. 자, 이거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럼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저 자연녹지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그러려면 서울시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지역지구 구역은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대표기관은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해요. 그 다음에 관리계획 3번이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가운데 둘 이상 시군에 걸치거나 좀 규모 큰 거는 광역시설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거. 자, 시험에 23회 때요. 지구단위 계획은 지방의회 의견 필수 청취 대상이다. 맞아요? 지구단위 계획은 관리계획 5번이죠. 관리계획 1번, 2번에 지역지구 구역이 필수사항이지. 지구단위 계획은 필수사항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렸다. 이해됩니까?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되는 거는 관리계획 1번, 2번에 지역지구 구역. 이게 필수사항이다. 이건 아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반합니다. 누가, 아까 위반자가 누구였죠? 관할, 관계, 국도. 이들이 위반합니다. 그 중에서 관할 시장 군수가 위반한 건 도의사가 결정 신청하죠. 이런 거는 결정 신청하고, 이들은 자기가 위반해서 자기가 직접 결정하는 거. 국장이나 도의사가 위반했다면 자기가 위반해서 자기가 결정 다 하죠. 그죠? 이들은 위반자의 관할 관계 국도 할 때 국장도 있고 도의사도 있고, 결정권자의 시도에서 국장이잖아요. 그죠? 이들은 자기가 위반해서 결정 다 하고, 저들은 위반하면 도의사에게 결정 신청해야 된다. 조속 위반 필요하면 광역계획, 기본계획 수립할 때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맞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함께 위반할 수 없다. 틀렸다. 3번 나왔어. 빨리 위반할 필요 있을 때는
광역계획 기본계획 수립할 때 관련된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기까지가 입안 절차입니다. 그럼 결정 신청하죠. 자, 결정권자 아까 나왔던 거고, 결정 절차가 보죠. 기주 지입이 입안 절차고, 협심 결공이 결정 절차죠. 협의. 자,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 들어가면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합니다. 그러면 그 기관장은 30일 내에 의견 제시한다. 아까 행정기관끼리는 30일 그랬잖아요. 근데 시도지사가 만약에 결정권자라면 다음에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하기 전에 미리 국장과 협의해야 한다. 시장구수가 위반하면 도지사가 결정하는데 그 결정하려는 관리계획이 다음 중에 하나면 도지사가 결정하기 전에 미리 국장하고 협의하고 나서 결정해야 된다. 어떤가? 과거에 국장이 위반해서 결정한 관리계획인데 그걸 변경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용인시장이요. 도시관리계획 위반해서 경기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했어요. 근데 도지사가 가만히 보려니까 원래 국장이 그 지역에 도시관리계획 위반해서 결정해놨는데 그걸 변경하는 관리계획이다. 합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의논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미리 국장과 협의해야 한다. 둘째, 어떤 동네가 개발제한구역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는 국장만 할 수 있었죠. 근데 국장이 결정을 해제했어요. 더 이상 개발제한구역 아닙니다. 근데 도지사가 거기에다가 관리계획을 새로 결정하려는데 최초로 결정하는 관리계획이 되거든요. 이때는 미리 국장하고 협의해야 한다. 왜? 국장이 개발제한구역 해제했을 때는 뭔가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 거기가 뭔가 다른 개발 행위 하려고 국장이 해놨는데 경기도지사가 함부로 거기다 관리계획 결정해버리면 문제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전에 결정하기 전에 미리 국장하고 협의하고 나서 결정해야 된다. 요거 두 가지 경우는. 그냥 다른 거는 시도지사가 바로 결정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리 국장하고 협의하고 나서 결정해야 한다. 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해제하려는 도시관리계획은 이건 어때요? 지정하고 해제하는 건 누가 해요? 국장이 결정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 국장과 협의하는 거 아니죠. 그죠? 요거하고 요거 다르잖아요.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후에 최초로 결정하는 관리계획. 그때는 도지사가 결정하기 전에 국장과 협의한다는 거고, 이거는요, 지금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거죠. 그죠? 지정 해제하는 건 국장만 할 수 있었잖아요. 도지사가 국장하고 협의하고 도지사가 하는 거 아니죠. 그죠? 네, 그 정도. 자, 그 정도 해두고, 다음에 뭐죠? 심의죠. 도계위 심의죠. 국장은 중도위, 시도지사는 지도위,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결정한다. 근데 심의까지 올라온 관리계획이 하필 지구단위 계획이더라. 도시관리계획은 1번부터 8번까지 있잖아요. 관리계획 5번이 지구단위 계획이죠. 근데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 많아요. 자, 지구단위 계획은 어떤 동네 설계인데 이 동네 가구, 획지,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건축물 높이,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도계위 심의까지 올라왔는데 지구단위 계획이면 원래 관리계획은 지도위, 도계위 심의만 거치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거기다 건축위원회까지 같이 심의해야 된다. 건축위, 도계위,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동을. 다음 도시관리계획 가운데 도계위, 건축위, 공동심의를 요하는 것은 하면 답은 뭐다? 지구단위. 그죠? 관리계획 여러 개가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이죠. 자, 그러고 나서 결정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면 그 내용을 고시해야 돼요. 시도지사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장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고시합니다. 관보 공보에 고시합니다. 그럼 결정하고 고시하고 어느 게 먼저죠? 결정을 해야 고시를 하겠죠? 근데 아무리 내부적으로 결정했어도 밖으로 고시돼야만 결정한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과 고시는 동시라고 보면 돼요. 고시하는 순간에 결정된 것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다시 공고 열람시킨다. 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해서 시장군수가 주민에게 공고 열람시켜야 되겠죠. 자, 국장이나 도지사, 중앙정부에서 그걸 주민들에게 직접 열람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해서 시장군수가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열람은 돼요. 국장이나 도의사가 만약에 결정했다면 관계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고 시장 군수가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국장, 시도의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맞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국장, 도의사가 직접 일반에게 열람시키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장 틀렸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시장 군수가 송부하고 시장 군수가 공고 열람시킨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게 빠져서 틀렸다. 이런 식이었다. 자, 여기까지가요. 도시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입니다. 그럼 우리 교재 잠깐 짚어볼게요. 41쪽에 주민의견 정치 옆에 갈로하고 공청회 X, 공청회는 안 하죠. 주의 동그라미, 주 동그라미. 자,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타당하면 반영. 근데 의견 듣는 방법이 밑에 2번 가면 박스에 공고열람이죠. 공고열람. 열람 기간이 며칠 이상? 14일 이상 열람. 14일 이상 말할게요. 그 밑에 20일 이상 X. 14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줄 의견서 제출 가능해요. 열람 기간 내 의견서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줄에 열람 기간 종료된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동그라미. 60일 이내에 통보. 요 60일 밑에 45일 X. 45일 아까 제한시에 통보죠. 그죠? 그 45일하고 60일을 바꾸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지방의회 의견 정치. 다음 사항,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그럼 다음 사항을 사항 위에다 필수라고 적어봐요. 필수사항이죠. 그죠? 1번, 지역지구 구역 지정.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1번 동그라미. 나머지 2, 3번 아직 몰라도 되고요. 그럼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 맞는 말이죠. 그 바로 밑에가 지구단위 계획 X. 지구단위 계획은 필수사항 아니죠. 그게 시험에 나왔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입안합니다. 42쪽 맨 위에 입안 제한 바로 위에다가 3번 입안 제한 바로 위에다 입안이라고 썼어요. 입안 쓰고 입 동그라미. 입안 옆에다가 관날, 관계, 국도 이렇게 적어봐요. 42쪽 3번 제목 위에다가 입안 쓰고 누구? 관날, 관계, 국도. 그리고 옆으로 화살표하고 결정 신청 이렇게 쓰세요. 결정 신청. 누구에게요? 시도의사에게 결정 신청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44쪽 가보세요. 이제 결정 절차 있죠? 밑에다가 협심결공 적어봐요. 협심결공.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동그라미. 국장인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그럼 3번에 30일 이내 의견 제시, 행정기관 길이. 자, 2번. 둘째 줄.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누가요? 맨 앞에 시도의사가 다음에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장과 협의해요. 그 중에 2번 동그라미.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최초로 결정하는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관리계획은 국장만 결정하죠. 근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후에 최초로 결정하는 관리계획은 혹시 시도의사가 결정하더라도 국장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심의 갑니다. 국장은 중도위 심의. 시도의사는 시도, 다른 말로 지도위죠. 도시계획위원회 위에다 지방이라고 써봐요. 지도위 심의. 자, 2번. 지구단위 계획. 1번이든 2번이든 둘 다 지구단위 계획이죠.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위 도계위 공동심의.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위 도계위 공동심의.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45쪽 가면요. 벽면 사유는 잠시 두고, 저 밑에 45쪽 맨 밑에 보면 결정권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그리고 고시.
결정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국장 뭐 이런 자들이죠. 결정 고시합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송부. 그럼 관할 시장 군수에 송부하면 시장 군수가 주민들에게 열람, 공고 열람 시키는 겁니다. 열람 위에다, 앞에다, 위에다 공고 적어봐요. 공고 열람. 자, 그래서 기주지입 협심결공 이렇게 되겠습니다. 생략 사유 이거는 그죠?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보시고 폐력 발생 가능한데 요거 봅시다. 요거. 우리 45쪽에 보면요. (45쪽) 맨 위에 보면은 3번에 협의심의 절차 생략 나오죠. 그 협의심의 바로 위에다 주민의견 청취 하나 더 적어봐요. 주민의견 청취. 그래서 요거 주협심 동그라미 해보세요. 주협심. 주협심. 관리계획 절차가 기주지입 협심결공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다음에 관리계획은 그 중에서 주협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른 절차는 거치고 주협심을 생략해도 된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어떤 경우? 국방상 기밀, 또 경미한 변경. 이 두 가지일 때는 주협심은 생략해도 된다. 그래서 일부 절차 생략 이렇게 말해요. 물론 뭐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하지 말고 주협심 생략만 기억합시다. 자, 보세요. 강원도 원주시에서 시내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 합니다. 군부대도 기반시설이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해가지고 군부대를 이전하려는데 그걸 가지고 주민의견 청취한다고 공고하고 열람시키고 의견을 받으면 그게 무슨 국방상 기밀입니까? 그죠? 그건 주민의견 청취 안 해도 되겠죠? 그 대신에 중앙행정기관장, 즉 국방부 장관이 요청할 때만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하면 뭘 생략할 수 있다? 주민의견 청취나 협의나 심의. 왜? 협의 심의하는 과정에도 기밀이 다 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협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사유는 국방상 기밀하고 경미한 변경 두 가지다. 근데 중형이 요청할 때만 그렇다. 응? 요청할 때만. 자, 근데 시험에 31회 때 중앙행정기관장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보상 기밀은 중도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다. 틀렸죠? 중형이 요청할 때만 그렇다 그랬죠. 그죠? 중형이 요청 없어도 생략할 수 있다. 이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 자, 또 하나. 경미한 변경. 자, 보세요. 도시지역을 축소하는 용도지역 변경. 그래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게 여러분 교재에 보면요. 저 밑에 참고 있죠. 그죠? 45쪽에 저 밑에 참고 있죠. 그럼 다음 경우는 주협심 같은 거 생략하고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1번부터 5번까지 이하 생략돼 있죠. 그게 경미한 변경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거서 앞에 경미한 변경. 이 경미한 변경 못 외우죠? 네. 외울 필요 없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24회 26회. 자, 도시지역을 축소하는 용도지역 변경의 관리계획은 주민의견 청취나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맞다? 저거 안 외웠는데. 안 외웠는 게 아니고 생략 사유는 국방상 기밀, 경미한 변경 두 개죠. 근데 이건 국방상 기밀은 아니죠. 그럼 딱 봐요. 원래 도시지역을 이만큼 하기로 했는데 이만큼으로 축소하려 한다. 전에보다 규모가 더 작아지는 거죠. 아, 그럼 경미한 변경이구나. 생략할 수 있겠구나. 맞다. 이렇게 풀어라 이겁니다. 그게 시험 2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우리가 그 많은 경미한 사유를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하다 알고 있죠. 그죠? 근데 경미한 변경이 있겠구나.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문제를 융통성 있게.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지자 교재 몇 페이지가 그냥 다 빠집니다. 이제 46쪽 가보죠.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효력.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은 효력 발생 그런 거 없죠? 왜? 자, 우리 수업을요, 40분까지 할게요. 네. 그러니까 미리 알려줘야 여러분 희망이 있죠, 그죠? 그죠? 40분까지 하고, 그죠? 점심시간 좀 하시고, 네? 그렇게. 그래서 원래 4시간 나눠서 하는 이유가 좀 짧게 해가지고, 그죠? 쉬는 시간 한 번 더 하고, 좀 빨리 끝내면 할 거지. 광역계획, 기본계획은 일반 시민에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효력 발생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관리계획은 직접 구속력이 있죠.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 고도지구 지정되면 건물 높이를 몇 미터 이하로 지어라. 그럼 언제부터 효력 발생? 그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관리계획은 효력 발생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도시관리계획 위반하고 도지사가 결정고시 하면, 그래서 만약에 고도지구가 지정이 됐다. 그러면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냐? 자, 그러면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하면 그 내용을 지형도면을 만들어요. 응? 원래 위반자가, 즉 시장군수가 지도 위에다가 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지도 위에 그려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형도면만 보면 시장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해서 다시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올려요. 그럼 도지사는 전에 자기가 결정해준 관리계획하고 올라왔는 지형도면하고 대조해서 착오가 없으면 승인해줍니다. 그리고 고시를 해요. 자, 그러면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처음에 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지형도면 승인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틀려요. 여기서 시험 6번. 자, 이게 왜 시험이 많이 나오냐 생각해봐요. 공법에서 최고 중요한 단어 하나만 고르라면 뭐다? 부동산 공법에서 최고 중요한 단어 하나만 고르라면? 도시관리계획. 아시죠? 예.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시관리계획이 최고 중요한 단어고, 추상적으로 말하면 공공복리요. 부동산 공법이 공공복리를 한 법이에요. 공공복리 위해서 개인이 재산권 제한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죠? 부동산 공법일 때 공짜가 공공복리 공짜거든요. 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이 가장 중요하고, 그 도시관리계획 효력 발생 언제 하냐? 언제부터 관리계획이 효력 발생하냐? 이게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공법의 대부분 다음날이거든요. 3년 되는 날, 다음날, 20년 되는 날, 다음날,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한시처분 공고일 전부 다음날이죠. 그죠? 근데 요것만 그 날부터입니다. 다음날 아니죠? 날부터죠. 관리계획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다음날부터 틀린다. 요거 사람들 많이 속기 때문에 시험에 이렇게 많이 뽑아시게 됩니다. 날부터. 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날부터 아니고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죠. 그죠? 효력 발생한다. 그럼 이때부터는 법에 정해진 행위자를 위반하면 징역벌금은 처벌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기득권보호. 다른 법에서 몇 번 봤지만은, 자, 여기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됐습니다. 그러면,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부터는 법에 정해진 행위자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당시에 이미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아서 공사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다 이겁니다. 공사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서로 관리계획 결정돼서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다. 그럼 법에 정해진 행위자에는 공장 같은 거 못 짓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 결정, 개발제한구역 지정되기 전에 적법하게 인허가 받아 공장을 짓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 짓고 있던 공장 뜯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살죠. 내가 적법하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법 바뀌고 도시계획 바뀌면 철거하라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률 생활의 안정성을 위해서 자, 이미 인허가 받아 하고 있던 거는 새로운 관리계획 관계없이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 기득권 인정해준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한다. 착수를 해야 돼요. 인허가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착수를 해야 돼요. 이자는 새로운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 새로 허가받거나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인 관리계획은 그대로 계속할 수 있지 새로 허가 신고 필요 없어요. 다만 관리계획 가운데 관리계획 2번이 뭐죠? 구역이죠. 구역.
계도 수시잖아요. 그죠? 그 중에 계도는 빠지고, 계도는 그 법으로 넘어가고,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고, 시수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일 때는 이미 착수한 자는 역시 관계없이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 기득권은 그대로 인정해줘요. 다만 신고는 해야 한다. 다른 관리계획은 그냥 할 수 있고 신고도 필요 없었죠. 근데 시수구역은 그대로 계속할 수 있는 것 똑같은데 그 대신 신고는 해줘야 된다. 시장군수에게. 언제까지?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3개월 이내. 근데 도시개발구역하고 정비구역, 개발법 정비 도정구역은요, 30일 이내 신고거든요. 도시개발구역하고 정비구역은 신고기간이 얼마다?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자, 근데 여기 시수구역은 얼마요? 3개월 이내 신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일반적인 관리계획은 새로 신고 필요 없었죠. 근데 관리계획 가운데 2번 시수구역은 3개월 이내 신고다. 근데 시수구역일 때 신고 없이 계속할 수 있다면 맞다 틀렸다? 틀렸다. 신고해야 되잖아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틀렸죠? 28회.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틀렸죠? 3개월 이내 신고죠? 1개월 이내는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1개월 이내 신고입니다. 근데 개발제한구역의 시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제도 개특법이 옛날에 우리 중개사 시험 과목이었는데 지금은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 해도 되지만 그래서 같은 구역인데 요 3개월짜리에 1개월하고 문제를 낼 수는 있다 이겁니다. 3개월 이내 신고다. 30일 이내 신고 틀렸죠? 30일은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저 뒤에 도정구역이 30일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묶어서 같이 외워두자. 기득권 인정 특례에서 시수구역은 얼마? 3개월 이내 신고. 도정구역은 얼마? 30일 이내 신고. 그래서 어느 법에 나오든 간에 다 맞출 수 있죠. 3개월, 30일 같이 외워두고. 맞습니까? 개발법, 정비법에 가면 30일 이내 신고고요. 응? 국계법의 시수구역은 3개월 이내 신고고. 국계법의 다른 일반적인 관리계획은 신고 필요 없다. 맞습니까? 네. 자, 그 정도. 잠깐 볼까요, 교재? 일단 효력 발생. 언제부터? 지형도면 과시한 날부터 동그라미. 날부터 밑에다 다음 날부터 X. 거기 시험 6번 나왔다. 기득권 보고요.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착수한 자, 착수의 동그라미. 이미 착수를 한 자요. 그 자는 관리계획과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계속할 수 있다 줄자 것이고 옆에 갈로 허가 신고 필요 없다. 그럼 일반적인 관리계획은 새로 허가 신고 필요 없죠. 근데 2번 시수 동그라미 구역 시수구역 지정하는 관리계획 결정 이때는 역시 마지막 줄에 계속할 수 있다 줄치고 계속할 수 있는 건 똑같죠. 그 대신 뭐는 해줘야 된다? 앞에 신고하고 신고 동그라미 신고는 해줘야 되죠. 언제까지 신고? 3개월 이내. 자, 밑에다가 1개월 이내 X. 1개월은 옆에 살피고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이 1개월이거든요. 근데 시수구역은 3개월 이내 신고죠. 그럼 그 밑에 적어요. 도정구역. 도정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말이죠. 그건 얼마? 30일 이내 신고. 그래서 묶어서 같이 외우자. 자, 그 다음 저 밑에 지형도면 작성고시로 갑니다. 아까 한번 설명했던 거예요. 지형도면 작성고시가 과거에는 여기 시험 낼 거리가 제법 있었어요. 근데 그게 상당 부분이 다른 법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낼 거리가 별로 없어요. 일단 지형도면 누가 작성한다? 입안자가 작성한다.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 위반했다면 도지사가 결정고시했죠. 그럼 지형도면 누가 작성한다? 입안자가 작성합니다. 입안자의 시장 군수가 작성해요. 그리고 다시 결정고시에 도지사가 승인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시장 군수가 위반한 관리계획. 그래서 도지사가 결정했다면 지형도면은 누가? 위반자인 시장 군수가 작성하죠. 그리고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죠. 그럼 도지사가 승인해서 고시합니다. 며칠 이내요? 30일 이내. 요게 시험 나왔다.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들어오면 며칠 이내 승인해준다? 30일. 아까 행정기관끼리는 30일이 많다 그랬죠? 30일 이내 승인. 이 자리에 17회 때 15일 이내에서 틀렸다. 시험이 나왔어요. 30일 이내.
근데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위반한 관리계획 있죠. 아까 관할관계 국도 할 때 국도가 위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국도는 자기가 위반해서 자기가 결정 다 하는 자잖아요. 그럼 국도는 자기가 위반자이면서 결정권자 동시에죠. 그럼 지형도면 누가? 본인들이 위반자니까 자기들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한다. 이때는 승인 절차가 없겠죠. 응? 국장이 자기가 위반해, 자기가 지형도면 작성, 자기가 승인한다는 말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 작성해서 바로 고시하면 됩니다. 작성 고시한다.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이거는 지형도면하고 관계없고 타당성 검토예요. 광역계획은 타당성 검토 없죠.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은 타당성 검토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관리계획은 타당성 검토 한다. 이거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 전부 5년이죠. 그죠? 5년마다. 10년마다 아니다. 자, 교재 보세요. 저 밑에 지형도면 작성.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 밑에다 갈로해서 위반자라고 썼어요. 위반자인 시장 군수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되면, 다음 줄 도면을 작성 위에다 지형도면을 작성한다 이거죠. 위반자가 작성한답니다. 그리고 결정 신청하겠죠. 승인 신청하겠죠. 자, 2번 국장 도지사가 위반한 경우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 이때는 승인 절차 없죠. 자, 넘어갑니다. 승인 절차. 넷째 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도지사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 승인. 밑에다 15일 이내 X. 승인 신청 들어온 날부터 30일 이내 승인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줄에 승인하면 고시하죠. 자, 마지막으로 타당성 검토. 시장 군수. 일단 도시관리계획은 타당성 검토 한다, 안 한다? 타당성 검토 줄 치고 밑에 타당성 검토 하는 거죠. 그것도 먼저 아시고. 그럼 몇 년마다? 바로 5년마다 한다. 써주시고. 자,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계획 절차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인데, 이거는 시간이, 그죠? 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